운조님부터 오랜만에 뵙는데요. 일단은 축하드려요. 원고를 제출을 하셨어요. 그거 자체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아, 이번에 네. 이제 거의 지금, 죄송해요. 3달 동안 지금 하셨잖아요. 이제 거의 4달. 예전에 학원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랑 지금이랑, 그때는 좀 약간 이제 부정성이 막 올라왔을 때인 것 같고, 지금 그때랑 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네.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혜님이 지금 막 한 1000일 하니까 이제 부정성이 없어진 것 같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듯이 음, 저도 이제 3년이 띄엄띄엄이지만 어쨌든 쌓이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어떤 과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긴장하고 불안한 게 이제 평소에도 계속 이어졌는데, 어, 근데 제가 조금 더 그런 저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좀 느끼면서, 불안하지만 예전보다는 한 걸음 움직이고, 예전보다는 그래도 앉아서 한 줄이라도 써보자. 이게 실천이 되고, 그런 모습에서 내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계속 고민하고 계속 이렇게 또 좌절하다가 또 학원을 시도해보다가 이런 노력들을 이제 놓지 않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과제를 해보았기 때문에 내가 바뀐 걸 알아차릴 수 있구나. 그래서 확실히 뭔가 계속 시도해야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음, 지금 그래서 하지만 이번에도 사실은 괴로운 마음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이제 제 블로그에도 써놓긴 했지만 뭐 해냈다 이런 후련함보다는 이제는 좀 괴롭지 않구나. 이제 해내고 나서 이제 그런 느낌이 조금 더 크고 그냥 저는 그때 제가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지혜님이 진짜로 글을 쓰는 걸 원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답하기 위해서 일단 글 쓰는 걸 계속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앞에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저를 좀 그 문제도 계속 다뤄보고 그리고 계속 해봐야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알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계속 글 쓰는 기회를 계속 가져봐야겠다. 계속 부딪혀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매일 블로그 쓰기도 사실은 도전해본 적이 없거든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70일 챌린지도 그래서 도전하게 됐고, 이게 끝났을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제 두려움이 얼마나 없어졌나, 뭐 그런 것들. 어, 지금은 그런 생각하고 있고, 네, 계속해서 그냥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도 계속해서 그냥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계속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기분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글을 봤는데, 글쓰기한테 아마 이제 미션을 드릴 것 같아요. 온조님, 타이머 셋 30분만 키고, 다음 이후로는 더 이상 쓰지 말고 발행 버튼 누르세요. 미완성이어도 올리세요. 그러고 난 뒤에 수정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리고 그 글 쓸 때는 여기 글쓰기 모임은 아니지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글쓰기 모임에 계신 분들이 이제 끈기 열정님도 들어오시고 복수고님도 하나 팁을 드릴게요. 잘 쓰려고 하시지 마세요. 잘 쓰지 마시고요. 그냥 쓴다. 그래서 제가 하는 글쓰기의 목적은 뭐냐면 1일 1포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막 1일 1포 저도 1일 1포를 처음 했는데 잘 몰랐을 때, 우리 죽을 때까지 글 쓸 사람, 제 목표는 뭐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글 쓸 사람 하려는 게 아니라, 어, 죽을 때까지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의 정체성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좀 길게 가려고, 호흡을 길게.
100일 동안 1일 1포하고 1년 동안 1일 1포했다. 제가 그거 했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기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정말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나를 자기 채찍질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제 모임에서는 그것보다 이번에 글쓰기 목표는 뭐냐면 풍요에 집중했어요. 제 영상 강의는 녹화로 실은 유튜브에 그냥 아카이브로 기록용으로 남기는 거라서 기록용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그냥 오픈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제 스터디를 들으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저는 제 스터디를 제가 또 듣거든요. 저도 이제 저를 모니터링도 하기도 하지만 가끔 제가 한 말이 좋을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상기시키고 또 하나는 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했던 말이 저에게 엄청난, 그 메신저 역할을 해주셔서 제가 그걸 들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깨달음이 오고 저도 마음에 풍요가 와요. 그래서 지난번 북수호님 영상을 제가 두세 번 같이 둘이서 했을 때 두세 번 더 봤거든요. 제가 에너지를 받아서 저도 녹화해 놓은 걸 보고. 그래서 은조님도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결핍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은조님도 이제 마음의 결핍이 이 집중을 이제 그 뇌의 결핍이 집중되면 이제 편도체가 활성화될 텐데 이거를 전두엽 활성화로 제가 바꾸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꾸면 뭐가 나오냐면 저절로 풍요와 감사와 그다음에 이제 기분 좋은 에너지로 바꾸고자 하는 그 뇌전환 작업.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되게 뇌과학적으로 이 편도체에 있는 뇌를 제가 지금 부정적인 감정은 무조건 편도체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원시의 생존 본능에 의한 아주 기본적인 디폴트 값. 그게 패러다임이라고 이제 바프로토는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명상, 내면 소통하시는 김주환 교수님도 움직여라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이 눈 뜨자마자 편도체에서 위협적인 것들을 먼저 찾거든요. 항상. 엄마일수록 더 심한 게 아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위협적인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뇌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그 좋은 감정의 그 전두엽과 최근에 정승재 교수님, 카이스트 교수님은 전체 뇌를 활성화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뇌 활성화가 오히려 그게 전두엽이 아니라 전체 뇌가 활성화될 때가 더 이렇게 몰입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글 쓰실 때 또 플로우 몰입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것도 좀 음, 다른 사람 글을 보다 보면 감화가 돼서 관찰자 입장은 와칭으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어제 랄랄라님이 쓰셨던 글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글을 쓴다는 그 되게 산문적인 글인데 그 글을 보고 저도 그렇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몰라도 쉬는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구박받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도대체 하루 종일 거기 들어서 안 나오고 뭐 하냐. 저는 빠져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원조님도 그 빠져드시는 느낌을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타임셋 걸고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이번에 목표를 두려움이 아닌 풍요에 집중하는 단어로. 그러니까 단어를 내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냐가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안 쓰는 단어가 뭐냐면 정거 드릴게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무섭다라는 단어를 뺐고요. 바쁘다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그다음에 쫓긴다 이런 단어를 뺐어요. 그거는 이제 비투겐슈타인의 말한 거, 이제 철학적인 접근으로 내 언어의 세계가 곧 나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소름 돋는다는 좋은데 그 뭐죠? 내가 원했던 게 현실로 펼쳐질 때 신기하다 이런 말을 자주 신기하다, 신비롭다, 와, 감탄하고 그러면 편도체가 여기 그러니까 전두엽이 활성화되니까 양자의 생각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이 감사 긍정 에너지로 가니까 시간의 상대성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가자면 지금 기분 좋음이 미래에도 펼쳐지거든요. 이게 항상 이제 이하영 원장님이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시간의 상대성.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의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 그 뉴턴이 말한 그 과학적인 방법 그거랑 다르게 지금 기분 좋음이 미래에도 펼쳐지는 알미 가치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기분이 좋아야 미래의 기분 좋음이 이제 펼쳐지는 생각의 에너지가 지금이 기분 좋은 게 미래에도 기분 좋은 에너지로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 제 목표는 딱 하나예요. 기분 좋은 생각을 계속 전달해 드리는 거. 그러면 기분 좋은 어떤 물질이 창조가 저절로 될 거를 이게 이제 실은 이제 끌어당기면 저도 3년 동안 연구해서 깨달은 건데 그게
그 누구죠? 얼나이팅게일이 얘기한 건가요? 더 유명한 여기 이제 제 나폴레옹 힐 말고 나폴레옹 힐은 이제 생각하고 그다음에 행동을 끊임없이 도전해서 막 1만 보까지 에디슨이 했던 것까지 행동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일단 기분이 좋고 실패했다는 느낌의 디폴트 값이 안 생기면 또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타격이 없는 생각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패해도 타격 없게끔 기분 좋은 걸 그냥 무조건 드리는 게 제 목표. 그러다 보면 상처를 안 받으니까 그냥 도전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제 목표인데 이것도 제가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 3년이 넘게 돼서 깨달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기분이 좋아야 타격이 없이 또 도전할 수 있는 제 최종 목표는 그거예요. 그래서 은주님 제가 하시는 말씀 이해하셨을까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기분 좋은 기분 관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고 부자들이 가장 많이 관리하는 게 왜 3시간 내내 자기 개발하지? 그러니까 그래도 또 아침에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운동하고 더 심하게 운동하거든요. 막 뭐죠? 그 100억 마이너스 100억이었다가 그 허니 아몬드 버터인가요? 아몬드 버터 만드신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100억의 마이너스 빚을 남기고 가셨는데 이걸 이제 본인이 다 읽어내는 과정에서 아침마다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자기 개발을 하시고 명상을 하고 이게 자기들 부자들도 그 더 많은 돈을 관리하기에 짐이 부담이 되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자의 루틴과 행동을 기분 좋음을 똑같이 하다 보면 그 루틴이 이미 기분 좋음이 이미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거든요. 이제 아마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뱉어내는 말들이 이제 느껴지실 수도 있고 같이 있다 보면 저희 또 몰랐던 건데 저 부정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들을 캐치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실까요? 부정 에너지가 느껴지는 어떤 사람의 언어와 에너지가 느껴질 때. 아직은, 직장에는 너무 많은데, 저희 직장에는 너무 많 아, 네네. 그래서 직장에 있는 에너지를, 실드를 이제 좀 알아차리시고, 거기에 내가, 빠져들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에서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게, 중앙에 많은 선생님들이 있던 곳이 있던 건 아니고, 절간에 있거나 제가 음악실에 혼자 있었어요, 거의.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제가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말에 귀에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게 좀,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을 가지고, 대신에 이제 뭔가 조화로운 시간이 있을 때, 그래도 좀 밝게 그냥 얘기 들으면서 그 집에 오셔서 꼭 마음 정화해 주시고, 저도 예전에 보면 그런 상처를 받지만, 그래도 다음날 또 씩씩하게 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씩씩함과 긍정과 타격을 받지 않는, 그리고 선생님들하고는 아니면 공무원 직장인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에너지 주세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이렇게 쏟으세요. 그냥 이렇게 상대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점점 좋은 얘기를 할 거야. 아무는 안 보이는데 지금은 저렇게 얘기해도 내가 말하는 게 바뀌었다는 그 사람이 느껴지면 그 사람도 좋아질 거야라고 그 사람한테도 그 에너지를 주면 다시 나에게 또 좋은 에너지가 돌아온다. 예, 그렇게 좀 가시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좀 얘기가 길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좀 오늘 좀 얘기를 해볼게요. 북수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난번에 아침과 오늘 또 어떠신지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음, 이후로, 음, 제가 메모를 좀 해놨는데요. 네, 제가 가만히 있을 때, 그럴 때를 좀 못 견뎌가지고, 음, 뭔가를 먹거나, 아니면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누가 저한테 나쁜 얘기를 했던 일이나, 뭐 어렸을 때 안 좋았던 그런 게 자꾸 음, 생각이 났어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설거지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아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잠깐 든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게 정상인가? 너무 오랫동안 그런 곱씹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잠깐 의아하게 생각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학원 적으면서
갑자기, 어, 그, 뭐, ITQ 제가 그 자격증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치면은 제가 거의 거꾸로 두 번째로 끝나가지고 거의 합격이 불안한 상황인데 그런 걱정이 안 들고 나 무조건 마스터 자격증 합격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 너무 기뻐. 그다음에 뭐 인스타 2,000명이 됐어. 끝에 항상 고맙습니다. 뭐 이상적인 몸과 몸매를 유지했다. 역시 멋져. 이렇게 마지막에 그 느낌을 그냥 스스로 적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정말 기분이 엄청 좋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 그 설거지하면서 걱정하는 대신에 제가 릴스 같은 거 만드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그런 거를 또 만들기 전에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네. 이거 생각을 하고 이제 고민하는 게 많았거든요. 아, 이렇게 올렸는데, 뭐, 조회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반응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올리자.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식구분들이랑 줌 이런 걸로 녹화본 이런 걸로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진짜 많아서 어디 뭐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학부모 모임 이런 데도 절대 안 가고 그랬었는데 지혜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카메라를 킨 게 얼마 안 됐다는 게. 그래서 세상은 안전한 곳이라는 거를 최근에 저 스스로 많이 느끼고 많이 이제 최면을 건다고 해야 되나? 많이 느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반증이네요.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이제 이 얘기를 들어서 같이 있는 사람은 와칭이 돼요. 관찰자 입장으로 감화가 돼서 거울 효과가 일어나요. 아, 세상이 생각보다 안전하구나. 이제 그런 느낌과 북수고님이 실은 되게 아직도 여전히 그 세상 밖으로 이제 오프라인까지 이렇게 도전하시기까지 아직 좀 그게 허들이 있으시다고 전 느껴지긴 하는데 화면 키는 것만으로도 지금 실은 되게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제 정말 많이 좋아지셨다는 게 느껴지시고 저도 이제 인스타를 하는데 똑같아요. 제가 올리면 예전에는 하트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많지는 않은데 이제는 그냥 그리고 오히려 블로그보다 거기가 더 약간 날것의 생각을 올릴 때도 있거든요. 약간 나만의 이기장이라 생각하고 올리자.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조회수는 그래도 한 2, 300, 4, 500 이렇게 터질 때도 있고, 많으면 1000 이상 터질 때도 있는데, 누군가 만이고 10만이고 100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베이비니까, 내 거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막 올리지 뭐, 내 생각.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랑 인스타 쓰기랑 또 다르기도 하고, 자기 검열을 저도 많이 떨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블로그에 자기 검열이 좀 하나가 생긴 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만 얘기 드리면, 제가 이제 자산이 최근에 이제 그 다주택자 하시는 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택 전 원래부터 블로그에 글을 쓸 거예요. 그동안 이제 난 또 이렇게 이 글을 쓰면 또 누군가는 또 이제 안 좋게 보겠지라고 하다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지혜님이 갔던 그 돈 버는 방법을 좀 그대로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요즘에 안 쓰는 게 너무 많은 큰 자산 상승이 너무 많아져서 누군가에게는 상실감을 드리지 않을까라고 안 했다가 듣고 싶대요. 그거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왔는데 왜 얘기 안 하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고 어떻게 해야 이걸 잘 완화해서 쓸 수 있을까? 어, 저는 그렇게 뭐 하나의 딥하게 빠지는 건 아니고 좀 단순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돈 버는 생태계 마인드가 있어서 깊게 막 하다가 이제 제가 거기에 함몰되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니까 좀 단순한 진리로 가자.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욕망하는 거 하나를 선택하고 또 하나는 진짜 부자들이 사는 곳에 살자. 이렇게 그걸 매수하자. 약간 그런 생각으로 12년 동안 그런 가치를 좀 찾았던 것 같아서
조금 저도 검열이 실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이번에 어떤 책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이제, 어, 서울 전문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서울만 보시는 그러니까 작년에 스위트홈님이 이 책, 강남 아파트라는 책을 추천해 주면서, 어? 이런 책이 있어? 내가 이렇게 사실 이런 것도 나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누군가 나를 좀 또 안 좋게 볼까 봐 저도 자기 검열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왜냐면 제가 저랑 같이 글을 쓰시는 분은 이제 다주택자의 지방이나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셨던 근데 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태계가 바뀌었더라고요. 부동산 생태계가 정책과 이래서 그래서 얘기를 그래도 용기 있게 써보자. 저도 자기 검열이 있지만 계속 그 저항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저항을 온몸으로 부딪히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도 실은 저항이 있지만 그럴 때 딱 한 명이 얘기해 주는 것만 듣고 딱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제 안의 알을 계속 깨고 있다. 네. 말씀드리면서 복수고님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현정님, 청소년 마음새님, 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건강은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좀 무리하면 또 건강에 안 좋고, 근데 음, 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제가 요즘 일이 많이 들어오고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하고 있다가 지혜님 카톡 보고, 아, 오늘 하는 날이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일이 있으면 일을 먼저 하고, 이제 뭐, 내 정말 중요한 이렇게 이제 기분 관리나 감정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뒤에 놔두고 일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일어나면 이제 1시간 정도는 이제 학원서는 쓰고 명상도 조금 하고 책도 읽고 다른 걸 다 내려놓고 그걸 하고 이제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일이 많아도 예전엔 정말 많이 피곤했는데 피곤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제도 일이 이제 정말 많아가지고 늦게 이제 오고 이제 잠을 몇 시간 안 잤는데 오늘 또 새벽에 눈이 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몸이 왜 이렇게 가볍지? 이상하다. 제가 어제 7시 반쯤에 나가서 늦게 왔거든요. 근데 그러면 원래 그 다음날은 이제 초죽음 되듯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침대에 붙어서 한 2시, 3시, 4시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오늘 가뿐하게 또 일어나고 또 오전에 일이 있기는 해서 또 이제 오늘 일할 것도 준비하고 뭐 PPT 다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신기하다. 왜 이렇게 가벼워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학원 선언 맨날 쓰고 이제 학원 선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학원 선언을 좀 많이 되새기고요. 저도 이제 제 학원 선언이 어떤 걸 이루겠다 이런 거보다 내가 저한테 하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내가 나한테 좀 힘을 빼고 편안하고 느긋하게 생활하자.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서 나를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공원이나 산이나 이렇게 산책을 할 때는 아, 이게 내 거다. 이 자연 그 랄랄라님이 저번에 나의 오솔길, 나의 숲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가서, 이건 나의 숲이다. 나의 공원이다. 다 내 거다.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게 똑같은데 풍요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다 내 거. 이러면서 다니고. 그래서 바쁜데도 좀 뭔가 마음이 가볍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만 그게 또 옛날에는 오래 갔었는데 그냥 짧게 가고요. 멈추고 이제 다른 걸 좀 시도하면서 좀 많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또 원래는 새로운 일을 많이 해서 제가 새로운 것들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약간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좀 약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예전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하지 뭐. 뭐 하다가 부딪히면 그때 요거도 먹지 뭐. 요거도 먹으면 또 뭐. 아이 뭐 괜찮다 이렇게 옛날에 요거도 먹으면 안 되고 내가 싫은 소리 들으면 안 되고 그거 들으면 막 휘청거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게 그냥 해보자. 불안하지만 해보자 그냥 하면서 이렇게 겪고 있는 조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환경이랑 다른 건 다 똑같은데요. 마음이 많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학원 선생님이 많이 도움이 저한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소름 돋는데요. 네. 실은 뭐가 영상, 그게 보여요. 전문가가 되신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장
쌤님이 느끼신 그 마음이 저 선언할게요. 제가 대구 갔다 온 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저희 아침에 이제 뵙고 제가 3시에 대구 기차를 타고 저 집에 왔어요. 5시에 운전해서 양평 중미산 천문대에 가서 사전답사하고 천문대 가서 그 다음에 숙소 펜션까지 가서 저 운전해가지고 140km 갔다 갔다 했거든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이거 뭐지? 이거 너 뭐지? 이 에너지 뭐지? 저도 깜짝 놀랐고. 근데 아침에 진짜 졸려서 지오브레님이 이제 운전을 해주시는데 조금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게 뭐지? 왜 내 안에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많았어?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신기하다. 내가 이게 원래 이렇게까지 일 못해, 이렇게까지 에너지가 솟아난 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에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잠재력 에너지라는 게 이건가? 저도 요즘 사실 되게 많이 힘 빼고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두려우면 두려운 걸 차라리 수용하고 있어요. 아, 나 되게 두려워하는구나. 뭐 내가 이렇게 또, 나에게도 장벽과 허들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알아차리면서 그래, 그래도 똑같이 괜찮아. 괜찮아.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지 뭐. 그치만, 실패해도 괜찮고, 일단 도전해봐. 일단 도전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또 일어서면 돼. 약간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요즘에는 이런 거죠. 실패하면 끝이야. 인생 끝이야. 뭐, 또 한 번 틀리면 알지?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약간 저를 좀 다독여 가면서 그랬더니 좀 마음의 여유와 공간이 생기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응. 또 안 돼도 돼.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너가 괜찮으면 괜찮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괜찮으면 괜찮아. 이거 하고 싶었어? 이유 없어? 이유 없는데 하고 싶었으면 너가 하고 싶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반대해도 너가 이게 약간 이게 완전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안 되잖아. 왜 하려고 해? 그만해.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제 목소리에 더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단 마음에 더 많은 풍요와 빈 공간 많은 마음의 공간을 더 많이 채우셔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다 쿠션처럼 받아들여지는 연습도 요즘 계속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그 서장훈이 하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그들만의 아침에 루틴이 있더라고요. 근데 현장 선생님이 지금 루틴을 잡으셨어요. 이 확원 선언할 때 내 마음 명상하신 그 파파펄스님도 마찬가지로 확원하실 때 저절로 명상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알아차리는 거여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또 더 많은 그 건강? 그냥 저절로 풍요가 마음이 생기면 가볍게 힘 빼고도 그냥 몸이 아주 가볍게 움직여지는, 예. 그래서 그렇게 되시기를 상상이 돼서, 축하드립니다. 일이 많은데도 이제 좀 그게 가벼우셨다서 그거 뛰어넘으신 것 같아요. 이 불편한 4점이 있는데 4점을 넘기고 나니까 그냥 이게 내 몸이 저절로 시스템화 되고 그러는 와중에 정말 중요한 건 이거 아침에 먼저 챙겨야 할 것, 이거를 항상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이게 돼야 그 다음날에 모든 것들이 좀 다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끈기와 열정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때 지인이 만났을 때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6월 초에 이제 거기에 다시 말씀을 좀 잘 드리고, 그걸 다 중단을 했어요. 중단을 하고, 그냥 좀 편안하게 자고, 편안한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많이 좀 지쳤었나 하는 거에서 좀 많이 회복이 됐고, 그게 회복이 돼서 그런지 요즘에는 조금 뭔가 할 게 없는 것 같아서 또 도리어 허전하다라는 느낌을 예, 계속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아, 거기에도 어떤 그게 있었지만, 나 스스로에도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어떤 현상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조금씩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정도 생각이 조금 들었고, 시크릿 책을 제가 3년 전에 만났을 때는 처음에 얇기도 얇고 읽으면서 대체 이게 무슨 책이지?
그 무슨 내용이 하고 전혀 읽다가 이거 무슨 사이비 종교 같아가지고 덮어서 그냥 계속 꼽아놨었어요. 근데 이번에 학원 선언하면서 지난번에 초역 부처의 말을 읽으면서 시크릿하고 같이 저는 한 30분, 30분씩 해서 한 시간씩을 계속 읽으면서 두 번째 시크릿을 읽으니까 이 책이 이렇게 좋은 책이었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무제한 줄치고 띠지부치고 해서 책이 다 띠지가 다 붙어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그때 제일 처음 읽을 때는 조금 무섭다. 여기 빠져들면 안 된다는 제가 약간 경계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읽으면서 그때 내가 그래도 무섭다 하고 느끼면서도 대체 이게 뭔가 복음받고 싶은 거예요. 뭔가 갖고는 싶은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이거 근데 무슨 말인지 좀 알고 싶은데 뭐 빨리 알 수 없을까라는 조급함이라면 조급함이고 좀 그런 거는 있었어요. 약간. 근데 이번에는 읽으면서 이게 이 말인 것 같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읽으면서 계속 옆에 필기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됐었거든요. 그렇게 읽고 이제 부처님의 말을 중단하고 이번에 세 번째 다시 시크릿을 읽으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알게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맨 처음에는 어떤 것을 구하고 믿고 따라가는 게 비밀이라고 두 번째 읽을 때는 깨달았는데, 이번에 세 번째 읽을 때는 비밀은 그게 아니고 생각이고 감정이라는 느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안다는 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감정이고, 이 책과 모든 끌어당김에서 모든 것을 토탈해서 느끼는 게 감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뒷부분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제 학원을 쓸 때 써야 되는데 옛날에 하느님이 학원을 쓸 때는 제가 이제 밥 프록터가 말한 ABC형의 목표가 아닌 이룰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이룰지 알 수 없는 C형의 목표가 학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알았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지혜님한테 물었을 때는 그래도 좀 이룰 수 있는 걸 써라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의 학원을 쓸 때 좀 상충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가장 와닿는 느낌을 쓰자 해서 제가 지금 다 빼버리고 세 가지를 썼는데 그 세 가지의 그 학원이 거의 오래 이루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돈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 학원에 적혀 있고 거기에서 계속 써놨는데 엊그제는 여기 시크릿 책을 읽으면서 이제는 어쩌면 돈을 조금 뛰어넘는 학원을 적어야 되겠다는 이 돈에 대해 적는 학원이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수준 낮은 학원이라는 느낌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와 조금 더 앞으로 내가 발전적으로 나아간 어떤 관계라든지 아직은 제가 좀 깨달음이 덜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돈을 뛰어넘는 걸 적어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런 느낌이 가서 앞으로 조금 그런 걸 조금 적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왔고 그 다음에 조금 신기한 거는 최근에 제가 아주 좀 사소한 걸 수 있는데 출퇴근할 때 제 앞에 길을 가로막는 차가 없어진 거예요. 막 막혀서 막 가더라도 갑자기 그 차가 옆차선으로 가고 해서 무슨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제 앞길이 쭉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또 참 신기한데 그거를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계속. 조급함은 없는데 이 시간으로 가면 될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모든 비껴주니까 내 앞길에 장애물이 없어지려나? 조금 기분 좋은 느낌이 계속 생겨나는 그런 일이 조금 있고, 그 다음 학원을 적을 때 그때 지혜님이 시각화를 조금 해보자. 이 말씀을 잠깐 적으셨을 때, 예전부터 어떤 시각화에 대해서 막힘이 있고, 작년 12월에도 지혜님과 제가 통화를 할 때 좀 시각화가 잘 안 돼요. 이 말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어느 날, 내가 시각화가 안 된다. 나는 시각화를 못 한다는 거에 내가 가로막혀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못한다. 나는 시각화를 더 이상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런 느낌에서, 이런 느낌이 제가 이제 어떤 시각화에 펼쳐지는 장면이, 한 장면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럼 그 장면에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서 조금 발전시켜서 생각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씩 하게 됐고,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게 됐거든요. 그걸 하고 자리에 누워서 저희 군대 가 있는 아들, 서울 생활하는 딸, 그다음에 저 신랑에 대한 네 사람에 대한 간단한 시각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2, 30분 하게 됐어요. 누워서 각각의 생각들에 제가 이제 바라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2, 3분씩이라도 시각화를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이런 글귀를 읽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몰입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자주 제가 접하게 되는 게 조금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얘기가 긴데 마지막 하나는 제가 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좀 감정을 섞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면들이 조금 생겼어요. 신랑하고 지금 옛날에 연애 기간이 7년, 지금 결혼 생활을 23년에서 30년을 신랑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신랑하고 관계가 아주 매끄럽지가 제가 못하고 그동안에 아주 많은 조금 힘듦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제가 연민을 하게 됐고, 그것들을 조금 떨쳐내는 부분들은 있었는데, 그래도 신랑과의 관계에서 떨쳐내지 못했던 부분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 밀려올 때는 제 생활의 모든 게 다 스탑이 되고 거기에 계속 몰입하게 됐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게 많이 떨쳐졌고 6월 초에도 이제 아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신랑과의 어떤 또 상충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제 생활이나 신랑과의 관계를 아주 객관적으로 조금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생기게 됐지, 왜 이런 느낌을 갖게 됐지부터 제가 예전에 왜 신랑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느끼게 되었을까라는 거를 글을 글로 좀 적어보게 됐거든요. 적어보게 되면서 미움이나 원망 이런 건 이제 다 사라지게 됐고, 이제 신랑하고의 느꼈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객관적으로 신랑과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저녁이 그 얘기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신랑을 떠올리고 그런 관계나 그런 상황을 떠올려도 전혀 마음의 요동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계에서 제가 신랑과 조금 떨어지게 되었을 때 불안감도 조금 가지게 됐었는데 그런 것도 없게 됐고 조금 독립적으로 제 스스로를 생각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조금 그런 면이 생겨서 제 환경에 조금 많은 변화가 조금 있었죠. 예, 이상입니다. 조금 길게 얘기 드렸는데. 근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이게 생기셨네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연습. 그래서 어떠한 판단과 나만의 생각의 어딘가에 프레임에 빠져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그 자체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연습을 하셨네요. 이게 진짜 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나만의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이라는 책 보시면 좋은데 그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책이 하나가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 네, 지금도 사랑받는 책이긴 한데요. 나만의 프레임에 빠지는 경우에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는 그게 있는데 완전히 그 자체에 빠져나와서 그 생각을 이제 떨쳐냈다고 하시는 것부터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저도 요즘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완전히 저는 이제 제 프레임을 깨버린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물이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저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해? 하면서 이제 내 생각 입장에서 얘기했던 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끝!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연습. 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해서 긍정성도 아니고 왜 그러잖아요. 시크릿에서 긍정도 부정도 다 끌어안으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를 부정성이 올라오면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바꾸는 연습은 하는 방법은 알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구나.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구나 하고서 끝! 깊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깊이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원망하지 않는 연습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랑 최근에 제가 엄마 사이가 엄청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딥하게 생각했던 어떤 마음을 다 잘라버렸어요. 이 생각 잘라버리신다는 게 혹시 아빠가 왜 저렇게 얘기하셔서 왜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하실까가 아니라 아빠가 그냥 말이 조금 지금 화난 상태로 말하시는구나.
근데 그날 저 되게 웃으면서 낄낄대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 괜찮아? 예전 같은 엄마 기분 나쁘지 않아? 이랬더니 괜찮아. 할아버지는 이유가 있어. 할아버지 입장에서. 근데 엄마는 지금 충분히 이해가 돼. 자고서 다음날 아침이라서 바로 요리를 했거든요. 아버지 밥을 못 챙겨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나시는 거예요. 밥을 못 챙겨드려서. 그 상대방의 의도까지도 이제 알아차려서 아버지가 다음날 저한테 미안하다. 너 잠 못 자지 않았어? 이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그냥 아버지가 A형이셔서 아버지도 마음에 담은 거예요. 딸한테 이렇게 좀 얘기한 게 실은 아버지가 저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화난 이유들이 그날 다 이렇게 겹겹이 쌓였는데 그걸 저한테 한 번에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누군가 화난 상대가 찾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마치 타이밍이 딱 저였던 거죠.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저는 충분히 아주 잘 잤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또 저는 아주 잘 잤어요. 또 이렇게 또 눈치 없이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최근에 알아차리면서 예전 같으면 누가 화내면 상처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타격을 딱 줘도 이제 괜찮은 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끝! 이거를 이제 생각의 연습이 거기까지 올라온 게 저 되게 신기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내 마음도 알아차리고, 아, 내가 예전에 이런 거에 같이 나도 주인공의 역할이 돼서 받아쳤구나. 근데 지금은 받아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서 그 상태를 나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아, 이 현상을 약간 내가 유체 이탈이 된 듯한 느낌으로 여기서 제3자 입장으로 나와 아버지의 이 상황의 온도를 확인하자. 여기서 내가 받아치는 순간 우리 에너지가 부딪힌다. 이런 것까지 이제 제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그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자. 일단 사람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게 우선이다.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하건 잘못하지 않건 나에게 원망하고 억울함이 있던 상대방에게 이런 이제 그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먼저. 그럼 카르마의 법칙으로 나한테 다시 뭔가 오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카르마의 법칙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끈기와 열정님처럼 돈을 뛰어넘는 돈을 뛰어넘는 뭔가를 하자를 지금 예전에는 제가 아니, 사실 평상시에 돈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실은 이제 투자 공부도 하고 제가 2022년에 제 전자책을 보셨어서 알지 모르겠지만 남편하고 이제 제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이제 두나는 에너빌리티인데 13,380원이었나? 그때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20% 싸게 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때는 목돈으로 되게 큰 돈으로 이제 7천만 원, 5천에서 시작하고 7천에서 시작하고 이제 9천만 원 넣고 해가지고 수익을 본 거를 전부 다 부동산에 지금 넣어서 저희 남편은 그 주식 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혼자 이제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냥 그 육아휴직 하면서 없는 돈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20만 원, 30만 원, 그다음에 200에서 시작했던 게 작년에 미국 주식으로 이제 200에서 시작했던 거 한 주씩 샀는데 126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샀을 뿐인데 또 느낌이 너무 고평가돼 있어서 미국 밸류에이션이 이번에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을 때 그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내리고 나서 한국 증시로 옮겨야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다들 무서워서 떠나갔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한국 증시에 제가 조금 해보니까 이제 올해가 이제 한국 증시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작은 돈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약간 이제 200에서 시작했던 게 300, 1000만 원, 2천만 원,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한 이제 돈도 평상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말고 돈을 뛰어넘는 행위가 뭐가 있지? 사랑을 주자. 이런 거. 사랑을 주는 행위. 그래서 제가 일세를 판매한다가 아니라 일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그들이 바뀌어서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고 그리고 또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인문학적을 위한 공간을 만날 수 있을 때 앞으로 5년 안의 시대에 지금 비대면이 굉장히 사람들이 익숙해진 시기예요. 비대면이. 저는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뉴스를 많이 보면서 이런 걸 보거든요. 이제 투자자의 관점으로도 보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패턴이 바뀌었구나도 보는데 이게 이제 관찰자의 효과겠죠? 영화를 안 가서 그 관객이 한 명도 없대요. 이 사람들이 비대면을 선호하고 이제 그 뭐죠?
OTT를 더 많이 보는구나. 그럼 이제 OTT 이제 투자를 예전에 잠깐 넷플릭스에 썼었는데 한 1,000달러까지 오를 것 같아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아, 넷플릭스는 무조건 독보적으로 독과점이 돼가지고 전 세계 지배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왜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영화관 가는 걸 힘들어하고, 일단 영화관이 너무 비싸요. 영화관이, 이게 뭔가, 영화사에 투자했던 영화가 가격은 다운됐고, 주식 가격은, 저는 그렇게 사물을 같이 바라보면서 돈하고 연결지어서 보는데, 그래서, 아, 이럴 때 저는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생산자 입장으로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던 이제 사피엔스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AI가 점점 더 휴머노이드 어떤 AI와 로봇가 함께 상용화되는 시대에서 사람들이 챗GPT한테 자기의 감정을 많이 분출하고 배설한대요. 그리고 상담사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허라는 영화 보셨을지 몰라요. 보셨어요? 얘가 기계가 친구가 되는 역할이 지금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회가 계속 그렇게 됐을 때 인간과 인간이 분류가 되면 최근에 AI가 인간을 위협한 게 하나 있었대요. 얘를 자르고 다른 AI로 교체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뭐 이제 뭐 불륜사실 뭐 이렇게 허점을 드러내서 이제 협박했다고 하더라고요, AI가. 그럼 AI가 결국 인간에 대해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분리됐을 때 인간을 분리시키면 AI 밑에 인간이 조종돼서 살아갈 텐데, 저는 그걸 뛰어넘는 어떤 물리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에너지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하나를 꼭 만들고 싶다라는 게 이제 실은 저의 어떤, 어, 목표고, 또 하나는 제가 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돈도 안 되는 행위를 되게 많이 하는 게 직접 몸으로 뛰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몇 명을 예전에는 그래도 한 세네 명, 다섯 명, 뭐 10명 정도 모여야 이렇게 다섯 명 정도 모여야 가는데 요즘에는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가자. 이게 뭔지 모르는데 그냥 가라고 저한테 하거든요. 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가는 거야. 왜? 그 사람의 환경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면 네가 가야 돼. 약간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것 같아요. 이건 절대로 AI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뭐지? 라고 이제 떠올리면 인간과 인간만이 서로 만나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네가 이제 해봐. 그게 이제 저한테서 떠올려서 이거는 진짜 돈을 뛰어넘는 행위들을 많이 해보자. 그런 것들이 사람과 사람의 온기가 전달되는 역할로서 그런 역할의 메신저로서도 살아가보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기결정님이 주신 메시지에 제가 응답을 드리자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자청님에서 이제 처음에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자청님도 그 얘기는 하셨어요. 작년부터 여름부터 얘기하고 그분은 지금 AI를 이미 다 파악하셔서 AI 관련된 이 어떤 거를 마케팅 해가지고 판매를 하시는데 그분도 그때 결론이 이거였어요. AI를 뛰어넘으려면 인문학적 사고와 글쓰기를 꼭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생각이 AI한테 지배당하거든요. AI 생각에 지배당해서 AI가 추천해준 것만 믿는데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고배당주 좀 알려줘라고 AI한테 부탁했거든요. AI가 저한테 알려준 거랑 제가 소품 팔아서 고배당주 ETF 찾은 거랑 완전 다르게 나왔어요. 제가 먼저 AI 거부터 해봤거든요. AI 거 한 거랑 제가 소품 팔아서 나온 ETF 그게 이제 그 뭐죠? 그 저기 그 그게 있어요. ISA 계좌로서 이제 고배당주 할 수 있는 것 좀 찾아줘 했더니 전혀 다른 게 나와서 제 걸 믿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제 걸 믿고 투자를 물론 검증은 AI에게 또 같이 추천을 하지만 제가 애널리스트도 자료가 있어요. 보고서 자료가 있는데 애널리스트의 얘기는 참고는 하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내가 해야 내가 투자해도 내가 망하지 않 내가 남 탓하지 않을 테니까. 저 애널리스트가 한 대로 저 보고서 내가지고 저기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다가 망했잖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의견이 잃으면 내가 잃는 거니까 오히려 더 그게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여러분들의 더 확장되셨으면 좋겠다는 게 실은 저의 어떤 마인드를 더 줄이고 싶고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것들이 음, 유엔 보고서에 박정숙이라는 분 치시면 나오는데 이분이 미래학자예요. 미래학자. 제 전자책에도 써놨는데 박정숙이라고 치시면은 1년에 한 번씩 세계 미래 보고서를 내요.
이게 한 10년 단위로 내는 보고서인데 이분이 2011년부터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런 블록체인에 대해서 강조를 해오셨었어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눈앞엔 펼쳐지지 않는데 이게 결국에는 투자하고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걸 치시면 2025년도, 2050년까지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게 가장 한번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하셔서 보셔도 되고 도서관에 있으면 네, 신청하셔서 이걸 보고 나는 그럼 이제 이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의 역할로 살아가야 되지? 이 상황에서? 그거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대부분은 책을 보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깨시는 게 그게 아니라 이걸 투자자의 관점으로 그다음에 글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 작가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글을 사람들한테 전달해 줘야 될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제 어떤 마인드를 심어줘야 될까? 음. 지드래곤이 진짜 머리가 좋아요. 지드래곤은 제가 보니까 카이스트 지금 교수로 들어갔나요? 지드래곤이 하는 모든 메신저에 이미 미래적인 메시지까지 다 담아가지고 지금 지드래곤이 다시 나온 게 머리가 녹색인 이유부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그런 그래픽이나 이런 거 보니까 이 친구는 음악 안에 철학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에 철학이 있거나 나만의 단단함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철학도 항상 가져가시면서 나만의 문장, 나만의 철학을 항상 나는 생산자의 입장에도 나는 생산자다. 이것도 많이 무의식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엔 내가 무슨 생산자야. 글을 쓰면 생산이 되잖아요. 블로그 글 하나 쓰는 게 생산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일스도. 그래서 이 생산자가 꾸준히 됐을 때 여러분의 역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이제 내가 메신저거든요. 메신저로서 나가고자 하는, 그리고 글 공모전에 내신다는 것도 메신저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세상에 너무 대단한 사람이 많지만 거기에 주눅 드시지 마시고 내가 나의 메시지를 계속 꾸준히 또 만들어 가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래서 저희 지금 시크릿 같이 책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세상의 비밀까지 얘기했는데 어, 혹시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 172에서 173. 음. 좀 별거 아니긴 한데요. 단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170, 죄송해요. 170, 170 페이지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실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거는 리더들의 수장은 자기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지금 이제 싸우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란하고 지금 핵 협상으로 미국과의 관련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폭격한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제 전쟁이란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반대로 마더 테레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단어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시크릿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대출과 빚에 집중하지 말고 돈을 쌓고 모으는 거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거를 한 3년 정도 저도 훈련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빚 갚아야 되는데, 대출 갚아야 되는데, 고지서 날라오는데, 저도 매번 세금 고지서가 진짜 많이 날라올 때마다, 날라오기 전에 이 마음을 정돈하고 보내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실은 돈을 보낼 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뭔지 알죠? 세금 낼 때 제가 이거 세금 내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고 보내요. 어떤 마음에 잔 가시와 걸림돌이 없게끔 전송이 탁 되어서, 응, 어, 이게 나는 기부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냈거든요.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거는, 음, 나는 돈이 지금 많다는 거지. 이렇게 서로 이제 약간 마인드 세팅을 하고 보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지금 실은 통장 잔고가 많이 줄어들면 예전 같은 경우 진짜 많이 불안했거든요. 진짜 많이 불안해서 이 돈이 항상 그 어느 정도 제가 수위 정도 쌓여야 하는 그 돈이 제 통장 잔고에 항상 있어요. 그게 보조세포가 얘기하기로 한 3천만 원 정도의 그 돈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딱 쌓여 있는 게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대출이 나쁜 게 아니다. 대출을 더 잘 쓸 수 있을수록 이게 이제 부동산에서만 주식하고 코인 하실 때는 절대로 이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하시지 마시고, 그 대출을 잘 쓸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사업하실 때 이제 대출 자금이 필요할 때, 이제 그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뭐 큰 돈이 아니라 뭐 억대 돈도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자금을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제가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게, 내가 갖고 있는, 어, 제가 실패했을 때 실은 저희 엄마가 돈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던, 지 글로 한번 쓰긴 할 건데, 엄마의 그 부동산의 큰 실패를 제가 보고서 이제 정말 사람이 됐거든요. 그 당시 때, 한 20억 정도 잃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막 짜잘한 거에 이제 화를 내셔도,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셨대요. 엄마가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잃으셔서, 빚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다 잃어도 돼. 왜냐하면 나는 월급이 죽을 때까지 나오거든. 괜찮아. 딱 그러셨대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다. 난 돈 필요 없어. 그 돈 필요 없어. 딱 그래. 괜찮아. 그리고 나 연금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그거 갖고 살면 돼. 그 돈,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엄마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얼마 전. 아, 진짜 우리 아빠가 대인배셨구나. 인생에서 중요한 게 그래도 아버지가 돈에 관심이 없으신가? 뭔가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 진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왜 저렇게 관심이 없으실까? 근데 아버지는 별로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시지.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깨달았던 게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뭐가 중요하지? 삶에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있는 삶? 너무 큰 것도 아닌, 작은 것도 아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 이 세상에서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을 중요하게 잘 챙기면서 큰 거에 있어서도 오히려 좀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역력한 여유도 가져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70에서 171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전 운동은 더 많은 전쟁을 이야기한다. 이게 부정적인 게 올라오는 거죠. 마약 반지 운동은 실제로 마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마약 퇴치 운동할 때마다 좀 걱정되는 게 마약 퇴치한다고 마약 신고는 마약 단어가 오는 사람들한테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게 마약이거든요. 그리고 실은 우리나라가 마약이 되게 많아졌대요. 하류에 흐르는 물에 마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질 검사를 하면 젊은 세대들이 마약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비폭력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비폭력 대화라고 얘기하면은 폭력이 더 많이 생기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다 빼버렸어요. 비폭력이 아니라 평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걸 없애고 싶으면 대출 갚아야지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돈이 더 쌓이는 거에 집중하고 풍요에 더 집중하는 이게 이제 결핍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반대해서 언어가 되게 중요하고 내 언어의 세계가 곧 나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신뢰와 사랑에 집중하면 보통은 이제 신뢰와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의 부정적인 것을 내가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정적인 것이 머릿속에 꽂혀지니까 본다. 부정적인 걸 본다. 뇌는 부정어 처리를 못 합니다. 뇌가.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쌤님께 나는 마음의 그 조급함이 사라졌다라는 걸 바꾸시라고 한 게 이런 원리거든요. 뇌는 언어에 엄청 많이 집중해요. 이 언어에 뇌가 최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언어 단어 선정이 그래서 두려움이란 단어를 선택하기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 없어로. 두려움 대신에, 마음의 여유, 편안해, 안 편안해. 이렇게 안자로 나오는 거. 편안해, 안 편안해.
즐거워, 안 즐거워. 그러면은 안자를 뇌가 처리를 못해요. 그럼 안 즐거워도 즐거움으로 뇌가 이렇게 탁 걸림돌이 즐거워로 가거든요. 편안해, 편치 않아. 그러면 편안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해빙의 책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마윈이 가장 많이 했던 단어가 편안하다, 편치 않다로 이제 세상을 바라봤대요. 딱 그걸로. 세상은 편안해, 편치 않다. 그래서 제가 그 언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단순하고 되게 좋은 언어를 많이 쓸수록 이게 한 1만 번, 왜 하대님이 그런 얘기, 모든 거에서 진리에서 그러잖아요. 1만 번 외쳐라. 1만 번 얘기해라. 1만 번에 1만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한 2년 정도 지나갔을 때 한 1만 시간 정도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1만 시간이 넘어가니까 이 마음의 어떤 그 생각의 시냅스, 뇌가 부정적인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게 부정적인 뇌의 신호 반응에서 그 뇌에서 한 번 더 그 그 사람들이 이제 저 모임하다가 많이 울으셨던 게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다시 긍정으로 뇌가 시냅스가 번쩍이면서 발전하거든요. 그 부정적인 거를 거쳐가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뇌까지 흘러가니까 당연히 이걸 거쳐가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직시하고 들여다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한번 뿌리를 걷어가면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예. 그래서 여기 뒤에 한 번 더 뒤쪽으로 넘기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반전 집회에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집회가 많잖아요. 광화문에. 반대 집회 시위가. 저도 거기에 함몰하지 않고 평화 집회가 있다면 초대해 주세요. 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평화. 그 비녀는 이미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거 제일 많이 활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 혹시 아실까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영상이랑 그걸 한번 보세요. 간디는 이제 비폭력을 얘기를 했긴 했지만, 평화를 원했지만, 그 산 사람이 어떻게 그 미국에 있는 흑인들을 전부 다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를 그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모든, 어, 흑인들이 이 사람의 언어의 메시지에 공명됐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좋은 그런 공명되는, 일으켜지는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에너지가 뭘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사람을 관찰하거든요. 일으켜 세운 에너지가 뭘까? 네. 저는 이제 대통령도 정권에 따라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사람을 봐요. 이재명 대통령의 저 에너지는 뭐지? 그럼 뭐가 느껴지냐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의 느낌도 나고 또 좀 강단이 있는 게 느껴지거든. 이 사람은 진짜 그 대장동 이제 그런 거 이제 있었던 한편으로 이제 거의 밑에까지 갔다 다시 올라오는 저 에너지는 뭘까? 그렇게 사람을 관찰을 해요. 그래서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많이 그 사람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것들을 관찰하면서 여기서 또 헤일 도스틴이 얘기해요. 전쟁에 방대한다면 평화에 찬성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돈도 두렵지 않아.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세상만 펼쳐진다고 해요. 언어가 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내 생각이 이제 지금 아카식 필드 0점장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미래에도 할 수 있을까? 계속.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지? 이루어진 상황의 느낌과 감정만 계속, 그래서 기분 좋음을 계속 느끼시라는 거. 계속 기분 좋은 플로우. 아주 작고 사소한 거에 기분 좋음을 느끼시면, 어느 날 저는 가끔 좀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뒤에 부분에 찰스 헤넬이 또 얘기가 있어요. 아,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세상 만물은 생각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큰일이 더 커지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생각을 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면 생각과 감정 때문에 그 생각이 계속 존재하면서 더 커지게 된다. 계엄령일 때 이거 시즌 주식에도 반응되는 거예요. 공포장이 조성될 때 어떻게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공포가 되고 무서우니까 다 팔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제 사러 가야 돼요. 반대로 해야 돼. 무서울 때. 생각을 전환해서 그 일을 잊어버리고 사랑에 집중한다면 그 일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증발하여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투자에서도
저 멀리서 관찰자 입장으로, 아, 지금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구나. 그럼 나는 들어가야 하는구나. 약간 좀 그렇게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는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좀 바라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가 좀 안타까운 게 제 동생도 그렇고 20대, 30대가 대한민국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약간 그래서 제가 한국 증시를 하야겠다고 생각되는 게 그럼 투자 누가 한국 증시 투자 한국 사람이 해야지.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투자하는데 다 미국 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이 제가 약간 생각이 예전에 무조건 미국 주식으로만 해야겠다고 했다가 약간 좀 바뀐 게 나는 한국인인데 그래도 한국에 태어났잖아. 망한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이 진짜 무서운 게 집단 무의식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집단 무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그거를 이제 거기에 함몰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뉴스랑 부정적인 뉴스들은 그 연예인들 가십거리를 잘 안 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뭐가 폭격될 때 그리고 계엄령 터질 때도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영상을 계속 보시거든요. 계엄령 실시간으로. 안 봐요. 뉴스도 안 보고 전쟁이 났다는 건 알지만 그걸 제가 감정적으로 막 동요치면 저도 제 삶의 영향에 이게 미치니까 좀 공포 영화도 안 보고 그걸 많이 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온리 내 삶에 집중하고 그래서 실은 저희 동크르 작년에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해서 우리 지금 너무 행복한데 우리끼리 너무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왜냐면 사람들이 그때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빠져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지금 그 올해 겨울에 1, 2, 3월 때 사람들이 엄청 그 안 좋은 시기가 겨울에 되게 쌩쌩하고 싸늘했을 때 저희들끼리는 이제 글전시회 준비하느라고 신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나해도 되는가 우리가? 약간 좀 지금 우리는 되게 기분이 너무 좋고 신난데 이 신남이 그 전체 세상에 함몰되시면 안 돼요. 그래, 부자들이 그걸 자기 멘탈을 관리한 게,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집이 많아. 불경이라 다 문 닫았잖아. 가 아니라 장사가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런 걸만 보고 가시는 프레임이 이렇게 안 되는 것 쪽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것만 그쪽으로 이게 약간 연금술사랑 비슷한 건데 그 조약돌 중에 빛나는 돌이 그 아주 한 줄기의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저도요. 거의 99명이 안 된대요. 거의 99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진짜 1%에 0.1% 누가 되는 걸 하나를 보고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한 명을 찾았어요. 한 명을 찾고 엄마가 이렇게 살 수 없어라고 저한테 너무 많은 세뇌가 있을 때도 되는 사람을 인스타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 감독이신, 전수경 음악 감독이신데 되게 바쁘게 사시면서도 아들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되게 각자의 일에서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거의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그래도 이 시대가 좋으니까 보고 사니까 이 사람은 한 줄기 빛을 보고 가야겠다. 누구들은 저런 거 부자들 잘 나가는 거 보면 막 초라해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기까지 갔지 하고 저 사람의 이제 에너지랑 말을 분석하거든요. 언어랑 마인드, 눈빛, 움직임, 어디까지 움직이지? 이런 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움직여.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외로워요, 제가 실은. 외로운데 그 외로운 길 속에서 그 사람의 영상을 보고 그래서 백만장자 이웃집 백만장자 서장훈님 보면서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 영혼의 에너지가 라이트가 얼마큼 켜져 있는지 이런 걸 보거든요. 이번에 밀라논나님이 나오셨는데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밀라논나님 아시죠? 나눔을 엄청 많이 실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오늘 얘기한 게 예,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그 성장의 이야기가 실은 저에게 엄청난 에너지로 다시 또 받아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 되어라는 마인드가 또 다릅니다. 이게 이제 거의 원조의 책이죠. 거의 이제 시크릿의 원조격의 책인데요. 시크릿은 실은 론다버니, 나폴레옹 힐의 책과 찰스 헤넬과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룬 사람들이 직결한 책이라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 당시 때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몇 가지 이런 세팅돼 있는데 12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음, 이하영 원장님도 이게 교과서처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15장까지 돼 있는데 열망, 믿음, 자기만시, 뭐 전문 지식, 상상력 14장까지 이렇게 저희가 이 큰 것들에 좀 집중을 장들 중에서 15가지를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이 중에 내가 한 가지는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마인드. 제가 이 책을 다 한 달 만에 다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 장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가 한 문장이라도 가져가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그걸 조금 많이 뛰어넘으셨고, 제가 자주 보는 문장 중에 하나는 딱 이거예요. 나폴레옹 중에 가장 유명한 문장이죠. 우리의 유일한 한계는 마음속에 스스로가 정해놓은 것이다. 내 생각에 한계를 그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바라볼 거야. 라고 생각할 때 한계를 저도 정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싫어하겠지? 이게 제가 한계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는데 내가 왜 혼자 그렇게 착각했지? 한 번 더 생각을 열어서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 연습도 많이 하는 거를 제가 많이 좀 키워낸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정신이 좀 이렇게 올라오셨을까, 맑아지셨을까요? 네, 질문, 네, 있으시면 받고 마무리할게요. 랄랄라님 얘기 안 들어봐서 아, 제가 물어보셨다. 랄랄라님 죄송해요. 네. 아, 너무 중요한 것. 아, 랄랄라님 깜빡. 제가 왜 가장 중요한 랄랄라님까지? 네. 8시까지는 제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랄랄라님 얘기 듣고 마무리를 네. 지금 저, 저 12월부터 같이 하셨어요. 그렇죠? 음, 저 어떠신지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들리나요? 제가 컴퓨터가 아니어가지고. 엄청 잘 들려요. 그래요? 알- 지금 한 7개월, 6개월 됐어요. 그때 시작할 때랑 음, 지금이랑 어떠신지. 음, 시크릿을 한 20년 전에 음.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끌어당기지 않아서, 아, 아, 음, 오늘 아침에 그 기분이란 말을 하셨어요. 기분 관리. 예, 이게,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기분 하면은 뭐 기분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의 기분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그거에 맞추려고. 그래서 내 기분 그게 되게 좀 와닿았고 어, 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끝. 이 끝이란 말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그냥 부정적인 상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상, 니체 그 어린아이 비유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밝았던 아이가 지금껏 어, 선택을 계속 그게 너무 오늘 아침에 안타깝네요. 제가 저한테 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구나. 끝을, 끝을 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받아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막 계속 받아쳤거든요. 그러니까, 경청이, 어,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면 경청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경청이 아니고, 내가 생각을 안 하고 들어야지 그게 경청인데, 그러니까 저는 공격적으로 들으니까 여기서 저 말, 그 단어에 대한
거를 내가 알려줘야 돼. 늘, 어, 가만히 있질 않았던 것 같아. 뭔가 공격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또 아까 직장 이야기 하셨는데, 직장에서 그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딱 일이 좋기도 하지만 직장에서 에너지가 마냥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혼자 있고 싶었고, 이렇게 어느 순간 끝나면 어느 시간부터는 이제 저만의 공간, 그 교실이죠. 이렇게 좀 문을 닫고 교실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굉장히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와야지 제가 그 다음에 좀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할 줄 몰랐을 때는 그 교실에 그 하루 종일 직장에 있었을 때 그걸 온전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음, 좀 한 시간 정도 뭐 글을 쓴다거나 좀 그렇게 해서 비우고 오면 제가 또 요가를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 에너지를 온통 가지고 오니까, 음, 아무것도 저녁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처죽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직장이 그 일이 주고 뭐 사람이 주는 좋은 것도 있지만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오늘 그래서 어, 직장 가기 전에 확언 전환하고 좀 든든하게 하고 가는 게 지금 아직 뭐 습관이 됐는지 되고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시크릿에 부처님이 말씀이 뭐 지금 내 모습이 과거에 생각했던 내 모습인가 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붓다가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러면 어 어쨌든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미래가 결정된다는 생각이 또 아침에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처음에 내 기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게 이제 랄랄라님의 어린아이 자아 말씀하시는 거죠. 음, 그래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해야 되는데 기분 좋지 않은 상상을 하셨다고 해서 이제는 기분 좋은 상상하시는 방법을 음, 터득하신 것 같아요. 음, 축하드려요. 그게 실은 전부인 것 같거든요. 음. 네. 그게 그거를 아주 오랫동안 이제 깨달으셨잖아요. 그거랑 또 경청에 대해서도 이제 음, 받아칠 생각만 했다가 이제 그것도 이게 공격적으로 이게 아니라 이제 그냥 듣고 이것도 알았죠. 이게 실은 대부분은 여기까지도 이제 잘 안 되는 어른들이 많겠죠. 근데 진정한 뭐 이기고 지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저는 실은 어제도 좀 엊그제도 조금 개인적인데 음, 누가 돈을 뭐 이렇게 제가 물론 잘못을 했어요. 살짝 이제 그 스크래치가 버스랑 났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지켜보고 있어서 그냥 무조건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한 제 게 더 많이 나가긴 했어요. 이게 약간 스크래치가 났는데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송금했어요. 왜냐면 이걸로 이게 약간 이렇게 저는 돈 문제가 일어날 때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이제 그 사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걸 끝내려고 하는데 음,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전같이 이런 거 잘잘못 따져가지고 누구 말이 맞네 막 이럴 것 같았는데 송금 많이 달라고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끝내고 제 일에 집중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네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협박하시더라고요. 뭐 경찰서에 얘기한다.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했더니 20만 원만 달라고 그래서 빨리 끝내고 끊어야겠다. 이게 그래서 빨리 끝내고 더 이상 이제 여기에 내가 집중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거 한 달 갔을걸요? 아주 예전에 저 같으면. 근데 지금
그런 부정적인 거에 내가 함몰될 때가 아니라 나는 여기,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그분한테 보내시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거 그냥 내가 드리면서 그냥 뭐 맛있는 저녁 한 끼라도 둘이서 나눠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끼라도 각각 맛있는 거 한 끼씩이라도 드시고 기분 좋으면 됐지 뭐. 너무 그 돈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을 살자. 작은 거와 너무 짜잘한 거에도 너무 이렇게 물론 작은 거 아주 실은 근데 제가 아이들 옷을 하나도 안 사줘요. 장난감도 한 개도 안 사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는 제가 돈을 잘 안 쓰거든요. 제 옷도 잘 안 사요. 근데 관심이 별로 없어서 핸드폰도 이번에 5년 5개월 만에 바꿨거든요. 가장 싼 거로요. 그런 거에는 무력은 진짜 1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어쨌든 생산자 입장이나 이런 걸로만 관심 있지. 뭔가 다른 거에서는 정말 관심 1도 없으니까 다른 데도 돈이 나갈 건 없더라고요. 예. 그냥 밥 먹는 거, 밥 사 먹는 거, 그다음에 제가 뭔가 화장품도 관심이 없어서 선크림만 하나만 사거나 뭐 이제 화장품도 하나만 사요. 그래서 옷도 정말 뭐 제가 뭐 백화점 예전 얘기는 한 3년 내내 그 처녀 싱글이었을 때는 3년 내내 카드회사 VIP였는데 그때는 제가 아마 제 감정이 통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감정을 소비했던 것 같고 돈으로. 이게 제 감정 처리가 안 돼서. 근데 지금은 뭐가 중요하지? 어. 만약에 3천만 원 있어도 에르메스 살 돈이 있다면 나는 그걸로 뭐 할까? 차라리 뭔가 조금 더 책을 만들어서 뭔가 조금 더 뭔가 다른 거에 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아까 그 랄랄라님이 얘기해 주셨던 되게 중요한 기분, 책 하나 추천드릴게요. 밀리의 서재에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이 쓰신 책인데요. 좋은 기분이라는 책이 있어요. 좋은 기분. 아이스크림 사장님이 8년 동안 실은 이제 돈그릇 때 수업했던 건데 아이스크림 가게도 갔다 오긴 했는데요. 좋은 기분으로 손님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선물하고자 하는, 예. 근데 이 되게 작은 아이스크림 집인데요. 제가 거길 갔어요, 먹으러. 그 좋은 기분이 인생에서, 이분도 끌어당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좋은 기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접객이라고 말을 하는데, 시간이 아이스크림집 이름이 녹기 전에예요, 녹기 전에. 예,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아이스크림에 시간의 개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집에 시계가 있어요. 인생이 유한하다. 아이스크림은 얼얼했지만 녹으면 막 달라지잖아요. 아이스크림의 시간, 그리고 거기 365일 메뉴가 다 달라요. 한 번 가면 안 되고, 제가 한 네다섯 번 갔는데 메뉴가 다 달랐어요. 전부 수제예요. 이분은 진짜 정말 그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가게집을 하시는 거 보면서 한 8년 정도 되니까 가게가 운영이 결정이 되는데 브랜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7, 8년 정도가 돼야 뭐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가는 길 중에 하나고요. 실은 그 시간에 여러분들 한 10년 정도의 여러분들의 이름의 브랜딩을 세운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글쓰기 70일은 그냥 커넥팅 더 닷. 아주 작은 점의 일부고 그냥 난 거기서 마음의 풍요만 계속 그냥 쓰는 것 자체에 지고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조금 더 내가 뭔가 이걸 해보고 싶어졌어. 그럴 때 이제 좀 박차고 나가시고 지금은 삶의 일부다. 내 성장의 생각이 창의과 마음이 넓어. 우주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무한한 나의 에너지를 다 열어서 받는 에너지를 받으시면서 명상하시면 다 열리는 상태가 오는데 그 에너지를 받으시면서 내 안에 무한한 생각도 있고 내가 한계를 짓던 생각을 깨자. 그럼 나는 무한한 상태다. 무한을 제가 되게 많이 외치거든요. 나의 에너지는 무한해. 나의 체력은 무한해. 나는 무한한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무한하다는 단어를 잘 안 쓰다가 이것도 1만 번 외치니까 좀 어떤 것에 대한 틀을 많이 다다닥 생각의 틀이 막 다다닥 깨지는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단어를 많이 한번 내가 쓰던 단어 한번 검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희 28일 날 마지막 소위 시간 갖고요. 그동안 오늘 하루
가장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면서 네, 음악 하나 들으시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 그게 가장 최상의 저는 기분 좋음이라서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